안녕하세요. 저는 윤다래라고 하고요. 제주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단은 놀랍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4.3 유족이기에 작별하지 않는다가 한 분이라도 더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보겠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에 메일로 자세한 기획 내용을 받았는데요. 촬영 인터뷰 기획이라는 내용에 뇌가 정지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제주 4.3을 한 분이라도 더 알게 된다면, 한강 작가님의 글이 더 읽힐 수 있다면, 그래서 인터뷰에 응하게 됐어요. 일곱 살 때 할아버지께서 저의 집에 오셨는데 그때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손 왜 이래요? 어릴 때 다쳤지? 여기 아파요?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 슬픈 표정과 함께 할아버지의 마지막 대답을 저는 평생을 기억해 왔습니다. 응, 지금도 많이 아파. 그해 겨울에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의 왼손가락은 검지, 중지, 약지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지 그 이유를 중학교 1학년 어느 여름밤에 듣게 되었어요. 아빠에게서요. 1948년 겨울 우리 마을에 큰일이 있었어. 할아버지가 당시에 11살이었는데 군인들의 총을 맞았어. 군인들이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심장이나 머리를 맞은 게 아니라 손에 맞은 거야. 다행이었지. 그때 할아버지를 알아본 동네 어르신도 총에 잘못 맞았는데 죽은 척 했대. 군인들이 철수하던 때에 슬며시 눈치를 보며 기절한 할아버지를 감싸 안아 이미 돌아가신 마을 사람들 시신 밑으로 기어 들어갔대. 그래서 살게 된 거야. 이 일로 살아남은 할아버지는 고아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임신한 어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이 돌아가셨어요. 이 이야기는 어디 가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당신이 해코지를 당한 많은 경험이 있기에 딸에게 혹여 그런 일이 생길까봐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아빠는 장녀인 제가 잘 기억하고 있기를 바라셨어요. 동생들에게는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그때 이야기해줘도 늦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자라오면서 어린 시절 어른들의 숨죽인 이야기가 이 마을의 4.3 이야기라는 것을 그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빠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날에서 몇 개월 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김대중 정부에서 제주 4.3 진상조사단이 꾸려진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아빠와 이웃들은 기대 반, 걱정 반의 뒤숭숭한 분위기였어요. 마을 어른들 중 많은 분들이 정부가 하는 말을 의심했어요. 두려움이 컸겠죠. 4.3 당시에 중산간에서 숨어서 살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내려오면 용서해준다는 이야기에 내려왔다가 죽임을 당하는 걸 기억하고 계셨을 테니까요. 아빠는 저희 집 일을 알고 계시는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 중 두 분의 할머니께서 자세히 증언해 주셨어요. 아맹 생각해봐도이 고라조사켜. 너네 집이 그 서태 때 풍비박산 나신디. 나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죠. 잡혀강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이 나 살 만큼 살았죠. 걔난 나가 골아주마. 이게 대략적인 저희 가족 이야기입니다.
제주도는 곳곳이 사삼 유적지라 해도 무방할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주도에 여행 오시면 들리시는 정방폭포에서도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죠. 그리고 제가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으며 떠올린 마을이 있는데요. 인선의 아버지 고향 마을은 사건을 겪으며 집들이 모두 불타고 사람들은 다 잡혀가 피읍의 해안 모래사장에서 총살을 당하죠. 마을에 돌아올 사람들이 없기에 그 마을은 그대로 잃어버린 마을이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는 고늘동이란 곳이 있죠. 이 작은 마을도 이틀의 시간에 군인들이 집들을 불태웠어요. 사람들이 다시 찾지 않으면서 집터의 흔적만 남게 된 마을입니다. 지금은 돌담들만 남아있어요. 이 외에도 많은 장소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생존자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슴이 사건의 흔적이죠. 제주도는 아름다운 섬이지만 주민들이 폐쇄적이다, 텃세 부린다, 외지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라고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주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괄괄한 목소리 속에 어떠한 슬픔을 숨겼는지, 할 수 없는 이야기 안에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다 고랑 몰라 라고 하실 겁니다. 생존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그리움, 두려움, 그날의 기억들이 어느 날 문득 올라오는 오랜 세월을 하루하루 살다 보니 살아왔던 거예요. 77년 동안 기억이란 흔적을 짊어지고요. 대성통곡하느라 정신이 혼미했던 기억이 있어요. 책을 다 읽고 나서도 몇 분을 울었어요. 눈물을 훔치고 콧물을 훌쩍이면서 다시 책을 훑어봤고요. 어떻게 제주 4.3을 그려내셨는지 궁금증을 가득 안고 읽었는데요. 읽어가면서 이 서사를 이렇게 풀어간다고 생각하며 소름이 계속 돋았어요. 후대 사람들이 남겨진 과거를 들여다보는, 생존자가 증언과 기록에 의지해서 가족을 찾아 나아가는 그 과정의 묘사가 왜 작별하지 않는다인지, 왜 지극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길 빌었는지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저는 다짐했어요. 나는 좀 더 우리 집 이야기를 바로 볼 수 있어야겠다고요. 그리고 조금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그 경계가 모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진짜 노벨문학상을 받았는지 다시 검색해 봤어요. 진짜더라고요. 한국의 근현대사는 피로 쓴 역사잖아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피가 흐르지 않은 땅은 없지만요. 해방 이후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한국 국민들이 피 흘린 희생의 과정이 문학이란 예술을 통해 공감과 이해를 얻었다는 점이 제일 기쁜 것 같아요. 한금 작가님께서 한국의 역사적 사건을 잘 소화시켜서 탄생시킨 이 작품이 한국 국민들의 공감을 넘어서 세계인들에게 공감을 일으킨 거잖아요.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놀랍습니다. 작가님,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 공간이, 상황이, 사람들의 표정이, 온도가, 촉감이, 맛이, 냄새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그리고 싶은 장면을 노트하고 스케치를 몇 장 해두고 오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그림들은 작가님을 향한 내 팬레터일 거야 라고 생각해 왔어요.
이 자리를 빌어 제 팬레터를 보냅니다. 그렇게 이해하게 됐어. 처음 여기 왔을 때 엄마가 들려줬던 이야기를. 섬을 떠나 있던 15년 동안 아버지가 저 건너편을 지켜봤다고 그날 엄마는 말했어. 어떤 밤에는 환하게 달이 뜨고 그 빛을 받은 동백잎들이 반들반들 윤이 났다고. 어떤 새벽엔 마을길 가운데로 노룻대와 살기 번갈아 다니고 폭우가 퍼부으면 새로 생긴 물길이 이 냇가로 쏟아져 흘렀다고. 반쯤 불탄 대숲과 동백들이 다시 울창해지는 걸 그렇게 지켜봤다고 했어. 밤새 치침등이 밝혀진 감방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눈을 감으면 방금까지 나무들이 있던 자리마다 콩알같이 작은 불꽃들이 떠 있었다고 했어. 물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 10살 아이도 의심했던 이야기를 엄마가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 언제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인지 이 길석에서 같이 저쪽을 건너다 본 적이 있었는지도. 블라우스와 헐렁한 바지가 날개처럼 부풀어 오른 여자의 뒷모습이 내 눈앞에 떠오른 건 그때였다. 볼펜 촉을 힘껏 누르고 모든 획을 꺾어 쓰는 사람. 포기하자. 이감된 날짜를 길을 하자. 섬으로 돌아오는 배에 혼자 올라 방금 들은 말을 곱씹는 사람. 마침내 수만 조각의 뼈들 앞에 다다른 사람. 머리를 숙이고 굽은 허리를 더 구부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제는 그게 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지 않아. 인선이 말했다. 아버지가 15년 동안 형무소에도 있고 저 건너에도 있었던 것이. 책상 밑에서 내가 무릎을 구부리는 동시에 활주로 아래 구덩이 속에도 있었던 게. 네가 꾼 꿈을 생각하고 생각하면 캄캄한 어항 속 지느러미처럼 어른거리던 그림자가. 숨을 들이마시고 나는 성냥을 그었다. 불붙지 않았다. 한 번 더 내리치자 성냥개비가 꺾였다. 부러진 데를 더듬어쥐고 다시 긋자 불꽃이 솟았다. 심장처럼, 고동치는 꽃봉오리처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가 날개를 퍼덕인 것처럼.